분명히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온 집안을 헤맨 적이 있으신가요?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술 끝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튀어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이제 치매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나 자신이 조금씩 지워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독감을 줍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과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마저 안개 속으로 사라질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존엄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 저녁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을 까맣게 잊었을 때, 손주 이름이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정신 좀 차려야지 하며 자책하지만 그럴수록 불안감만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연한 공포를 마주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내 머릿속에 불이 깜빡거린다는 건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는 뇌의 간절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깜빡임을 이토록 두려워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망각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기억의 손실을 넘어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모두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었고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지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묘한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뇌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뇌세포를 공격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억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기억은 더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평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정의감이 자신을 옥죄기도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품격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뇌를 긴장시키고 굳게 만드는 것이지요. 긴장한 뇌는 유연성을 잃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뇌를 깨운다는 것은 이런 집착의 끈을 잠시 내려놓고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채우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깜빡이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뇌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가끔 깜빡이고 실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늙고 병들어가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뇌는 그 명령에 충실히 따르게 됩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해서 주입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뇌는 그에 맞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도 적무에 시달리면서도 철학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의 고됨보다 정신의 깨어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반대로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설령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니체가 말한 운명 사랑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니체 자신도 말년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정신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활동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죽음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육체가 늙어도 정신이 깨어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육체의 노화보다 무서운 것이 정신의 멈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뇌를 깨우는 것은 단순히 치매를 막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지키겠다는 철학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깨어있게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일용지물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쓰는 물건처럼 우리의 정신도 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무뎌집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정신을 깨어있게 유지했습니다. 그의 나이 50이 넘어서도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것은 바로 이 정신의 깨어있음 덕분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18년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으로 무너졌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농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의학서를 집필했습니다. 고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정신만은 한순간도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잠들어갑니다. 깨어있음이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를 깨워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뇌를 깨우고 품격 있는 삶을 지키는 8가지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만 마음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고 삶을 품격 있게 만들어갑니다. 첫째, 매일 아침 깊은 호흡으로 뇌에 맑은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4분의 1을 소비합니다. 신선한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머금었다가 입으로 길게 내뱉으십시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새벽 공기는 더욱 맑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잠깐이라도 창밖의 공기를 들이마시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할 때는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깊게 의식하며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입과 귀를 동시에 자극하십시오.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 활동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입을 움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루에 신문 기사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러분의 뇌도 깨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혼자 계실 때도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외워서 낭송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셋째,
낯선 길로 산책하며 뇌에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집에서 공원까지 익숙한 길만 반복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뇌를 잠들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보지 않은 길로 걸어보십시오. 처음 보는 집, 처음 보는 가게, 처음 보는 풍경이 뇌를 자극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기억하고, 주변을 관찰하는 모든 행위가 뇌 훈련이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가던 공원에서 다른 길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 보는 꽃을 관찰하고, 처음 듣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깨웁니다. 산책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계절의 변화, 나무의 모습, 구름의 모양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넷째, 하루에 3문장이라도 손으로 직접 일기를 쓰며 오늘을 기록하십시오. 요즘은 모든 것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손글씨만큼 뇌를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펜을 잡고 글자의 모양을 생각하고 손을 움직여 종이에 쓰는 행위는 뇌의 운동 영역과 기억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일기 내용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공원에 다녀왔다. 이웃 김 씨를 만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손으로 쓰는 습관입니다. 한 달만 지속해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을 더듬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또한 나중에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기억을 기록하고 다시 읽고 회상하는 과정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타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정의 교류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도 게을러집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자주 대화를 나누십시오.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손자,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대화 속에서 웃고 공감하고 때로는 논쟁하는 것이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 외로움도 달래주고 뇌도 깨워줍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대화가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여섯째, 평소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해 뇌의 반대편을 자극하십시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간단한 일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뇌를 깨웁니다. 양치질을 반대손으로 한다거나 숟가락질을 반대손으로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왼쪽은 오른쪽 몸을, 오른쪽은 왼쪽 몸을 관장합니다. 평소 쓰지 않던 손을 쓰면 잠자던 뇌의 반쪽이 깨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반대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균형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 쓰게 되지만 그 서툼 속에서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손으로 컵을 들거나 문을 열거나 리모컨을 조작하는 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불편함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곱째,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뇌의 연료가 되는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챙기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뇌의 재료가 됩니다. 설탕과 소금, 화학조미료가 가득한 가공식품은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는 뇌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특히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매일 한 움큼의 견과류와 한 접시의 신선한 나물이면 충분합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뇌 건강만큼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제철 채소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십시오. 뇌의 3분의 2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6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8째, 어제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했는데, 젊었을 때는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하며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작은 일을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본다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은 서툴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툼과 실패 속에서 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의 뇌는 언제나 젊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춤, 악기 연주 등 배울 것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 80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습관은 단순히 뇌를 훈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한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실천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뇌는 다시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계속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뇌를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도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신의 자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갇혀 있어도 정신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은 늙고 기억은 흐릿해져도 정신만은 자유롭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도 여전히 향기로운 인품이 남는 삶입니다. 깜빡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삶입니다. 뇌를 깨운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의 뇌를 위해, 나의 정신을 위해, 나의 품격을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정신으로 가족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가 깜빡였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더 밝게 비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깜빡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기에 앞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술 작품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더라도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몸은 느려지더라도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뇌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길다고 생각하며 내일로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에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뇌를 깨우십시오. 우리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 80이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뇌는 깨어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습관 중 지금 당장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작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일기를 3줄 쓰는 것도 좋고, 내일 아침 낯선 길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가고 있고 함께 품격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낯선 길로 산책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지혜를 널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보다 더 맑은 내일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깜빡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미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뇌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품격 있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 깊은 호흡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